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를 원하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창업팀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손님은요, 우리 플리툰의 김지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플리툰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리툰의 김지성입니다. 저희 플리툰은 다수의 목적지를 이동하는 여객 또는 물류에 있어서 경로 최적화, 그리고 배차 최적화, 권역 최적화, 이런 경로와 배차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올 4월에는 플롯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오픈 베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배차, 경로가 필요한, 일반인들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저희가 겨냥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일반인, 우리 B2C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B2C로서 영업사원들이 한 5군데, 10군데를 방문한다. 그럴 때도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의 이제 주된 고객군은 그 복수의 경로를 방문하는 셔틀버스라든가 네네. 내지는 물류에서 배송, 수거 네. 업무에서 네. 사용하시는 네.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우리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송기사다. 배송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배송해야 될 물건이 예를 들어서 배송은 워낙 정기적으로 돌 수 있으니까 내가 수거를 해야 된다. 수거할 곳이 한 10군데 된다. 네.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대부분?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오퍼레이터가 있는, 운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것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유지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직접 입력한 다음에 계산을 실제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로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경유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고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됩니다. 또 배송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딱 보고, 업무 지수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주변에 어디를 방문해야 된다. 그걸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겠어요. 네, 이게 일단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그 운행의 효율이 낮게 되고, 더 차를 예를 들어서 최적의 차량의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마일리지를 줄인다든가 하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좀 최적화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운행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서비스가 있을 법도 한데 그동안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지도 API들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서비스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2-3군데를 가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지도 서비스에 경유지를 추가해가지고 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 복수라고 하는 게 한 10곳 이상이 된다. 특히 사업적인 목적으로 그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지도 서비스에서 경유지를 추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최적의 안을 본인이 짜는 거군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배송기사님한테 이제 전송해주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사람이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한 5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A, B, C, D, E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다라고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경유지가 10개 이상 넘어가면 저희의 솔루션의 강점인 운행 시간, 그다음에 그 당시의 교통 상황, 그리고 캐퍼시티, 그러니까 수송량이라든가 최대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모든 그런 연산을 머릿속에서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서비스는 딱 이야기 들어봐도 어떤 서비스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플리툰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명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목적지가 복수의 목적지, 특히 10개 이상의 목적지에 매일은 아니겠지만 가야 되는 분들이 최적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짜주는 서비스다. 네. 그리고 그 교통 안내까지 제공을 하나요? 네,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반영된 그 기사 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그 앱들은 이제 네. 전환이 되죠. 내가 네. 목적지 A, B, C가 있다고 하면 A를 안내받기 위해서는 다른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앱2앱 형식으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복수 노선이기 때문에 네. 그 복수 노선을 이동하는 데서 계속 앱 전환이 10군데를 방문해야 된다고 하면 앱 전환은 20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행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사님들이 이제 그 목적지에 가서 또 작업 지시서까지 다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내비게이션 안에서, 기사 앱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해서 네. 기사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다. 네.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까? 이제 나왔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대표님은 뭐 어떤 이력이 있길래 갑자기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계속 개발을 했었고요. 뭐 전에 이제 뭐 처음 커리어의 시작은 그 셋탑박스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 관제 또 한 7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 게임 플랫폼, 그다음 머신러닝,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직전 회사에서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해봤었습니다. 직전 회사가 뭐 어딘지 밝힐 수는 없나요? 뭐 제 프로필만 봐도 다 나오는데요. 예, 직전 직장은 42-이라는 회사에서 그 테크리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회사는 원래 이제 뭐 약간 자율주행 관련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모빌리티 관련된 거니까 거기서 뭔가 좀 영감을 얻어서 이 서비스를 뭐 구상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군요. 이제 42는 되게 유명한 자율주행 업체고요.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의 차의 그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바이드를 하는 경로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무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플리튠을 창업하게 된 거는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이 돼서 나와서 이제 좀 퍼블릭한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근데 스타트업 중에도 사실은 우리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열심히 여러 업체를 방문 드리면서 만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구 배송 업체, 뭐 작지만, 저희 이제 좀 SME까지도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컴팩트한 그런 기능으로 지금 플랫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두세 대를 돌리는 가구 업체부터 60대, 200대까지 돌리는 그 차를 운행하는 그런, 폐기물 업체, 그 다음에 셔틀버스 업체 등이 저희 고객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지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저희 플리튠 플롯이라고 검색하시고 그 플롯 웹사이트에 가입하시면요. 무료 체험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히 카카오 로그인으로 그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 그 회원 가입하셔서 쓰시면 경유지 30개까지는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이 필요로 하신 그러니까 배송을 하는 곳이라든지 수거를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금 우리 아까 플롯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오픈 베타 기간이라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오픈 베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한 7월 말쯤 이제 유료화로 전환을 할 계획인데, 유료화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와 비슷한 스타트업들도 쓰실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제공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기업 셔틀버스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 시장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낭만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일단 사실은 기업 셔틀버스로 해서 이미 저희가 기사가 나간 금호고속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렸었고 한데 이제 올 초에
그 물류 쪽에서 사실은 좀 POC를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인입되는 곳들도 물류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가구 회사라든가 네. 뭐 배송 업체들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여객 쪽을 버린 건 아닌데 네네. 물류 쪽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모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물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이게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주문이라고 하는 것도 뭐 너무 일상화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물류가 엄청 중요해졌는데 실제로 물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기술적인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네. 거의 못 누리시면서 그냥 감에 의존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저희도 이제 업체 그 식자재 쪽을 그 운영하시는 업체 대표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는 되게 IT가 고도화되고 챗 GPT가 네, 인간의 네. 뇌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네. 아직 그 큰 곳들을 제외한 네. SME군이라든가 네. 중소기업들은 되게 낙후된 그런 IT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플로 서비스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 배차 최적화뿐만 아니라 기사앱 그리고 기사앱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관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주 컴팩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류 뭔가 배송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에요. 그럼 플롯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경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도 서비스에 있는 것처럼 경유지를 추가해서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 뵈보면은 대부분 엑셀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엑셀로 관리하는 것도 지금 엑셀로 정리된 주소를 업로드만 하면은 바로 네. 그 주소를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주소들에 있는 것들을 몇 대의 차량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가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계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차량 5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차량 5대가 배분해서 그러면 경로가 짜지는 거군요. 네. 이제 거기 차량 배차에는 조건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량이라고 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여객 서비스인 경우에는 45인승 버스, 네. 뭐 11인승 버스 그런 인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류인 경우에는 CBM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래서 세제곱미터 단위로 뭐 내지는 뭐 화물의 개수 네. 그런 다양한 개수들을 그냥 입력만 하고 네. 그다음에 최대 적재 가능한 네. 입력만 수송량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한 대의 차량이 이제 이동을 할 때 기사님도 그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12시간, 24시간 운행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입력값, 한 대의 차량이 최대 얼마를 이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네. 이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차량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거네요.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 다 요구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추가된 부분도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업체분들과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계속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 알고리즘까지 다 포함해서도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지금 네.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뭐 신규 올라온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최적의 경로가 짜지고 배송해야 되는 차들도 다 되면 배차가 됐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할당? 네.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노선이 생성이 되면 그 하나하나의 노선을 기사님들한테 핸드폰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기사님은 알람을 받게 되고요. 네네. 그 알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경로가 수신이 됐다 그 플리툰 기사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라는 알람을 받게 되고 기사 앱을 켜시면 바로 그 수신받은 노선이 기사 앱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온 노선에 따라서 네.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만 쭉 이동을 하셔도 네. 기존에 이제 뭐 그거를 본인이 고민하시고 네. 뭐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 네. 그런 거 없이 최적의 경로와 예. 뭐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다 짜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해서 그 화주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서 네네. 지시한 작업 지시서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A 지점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 B 지점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다
앱에서 표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서비스가 뭐 오픈 베타이기도 하고 지금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경유지 30개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고객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고객님들은 거의 저희 오픈 베타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계속 매일마다 쓰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만나갖고 한번 사용을 권해드린 이후에도 그런 회사들도 거의 이제 매일 그걸 사용하셔갖고 경로를 생성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사님들한테 앱 자체는 한 2주 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앱을 통해서 기사님들한테 그 경로를 보내고 관제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정식 서비스는 지금 언제쯤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최초 생각했던 게 오픈 베타를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확인해서 시스템에 다 녹여내고,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유료화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7월 정도에 지금, 저희가 이제 프라이싱 테이블을 좀 리저너블하게 만들어서 예, 좀 유료화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한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내일부터란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고 예. 조금 시간 더 있는 거군요. 예.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7월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는 거고요. 7월 말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그거는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고객분들 한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롯을 뭐 사용 안 하신 분은 있지만 네. 한번 사용하신 분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 그러니까 하나하나 포인트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경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플롯에서 뭐 20개, 30개의 경로를 한 번에 넣었을 때 최적의 경로가 나오는 걸 쓰신 이후부터는 거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매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유료화가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기술이 어렵습니까? 왜 이 기술이 이렇게 늦게 나왔죠? 일단 이게 A to B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A에서 B로 가는 내비게이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산량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옵티멀하다는, 그러니까 최적화가 어디까지 되느냐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직접 알고리즘을 이 최적 경로뿐만 아니라 최적 배차에 대한 알고리즘을 1년 동안 개발을 했었고 그 결정체로 플롯을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되게 많은 업체들로부터 데이터도 받고 제공받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최적화하면서 얻어낸 노하우가 다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류의 그러니까 뭐 기존의 포털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네.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근데 B2C로 제공을 하지만 네. 그들은 B2B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의지가 없나요? 물론 이제 여러 복수 경로에 대해서는 진출을 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고무적인 얘기로 얼마 전에 저희가 다른 업체에 를 사용하시던 그 업체에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희 거와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근데 압도적으로 저희 솔루션이 그러니까 시간 효율, 운행 효율이 훨씬 더 많이 난다고 해서 전환을 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경쟁사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이미 우리와 같은 복수의 경로를 제공하는 곳들도 네. 이제 B2B 대상으로 해서 네.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경로 최적화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화가 잘 돼 있다. 네. 거기에 지금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분들의 니즈를 받아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새로운 니즈에 대해서 바로 알고리즘도 반영을 하고 서비스에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앱에도 반영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기민하게 고객분들의 니즈를 바로바로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B2B 대상 내비게이션, 복수 경로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좀 뭐 이렇게 좀 주목받았던 회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존 그런 아직 큰 업체들은 없고요. 뭐 이제 시작하는 저희와 비슷한 내지는 좀 더 앞서신 분들이 네네. 앞서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지만 네. 지금 뭔가 시장이 아직 크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시작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거는 그 유사한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수요 응답형 셔틀버스 이런 게 좀 막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해진 노선을 다닌다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제 뭔가 발생을 하면은 최적의 경로를 짜서 가야 되는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랑 가장 유사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예, 이제 DRT라고 불리는 그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적화에 좀 더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으로 연산량을 많이 하지만 가급적 효율성을 높인 연산량을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시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의 서비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배송이라는 물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했던 분들이 우리의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나 이미 경쟁사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눈에 이렇게 뭐 업계에 계시니까 우리 경쟁사라고 할 만한 분이 국내에는 몇 개 정도 생겼다고 보십니까? 업체 명은 뭐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예,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랑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쟁도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을 키워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누가 뭐 더 낫다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한데 네. 서로가 협력을 해서 막 시장을 막 팍팍 키워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저희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우리 또 팀도 워낙 얼리한 우리 좀 초기 팀이니까 네.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예. 저하고 이 공동 창업하신 이제 이사님은 전 직장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코드를 짜고 있는 개발자이고요. 네. 저도 주말에도 네.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6명 있고, 저희 서울엔 4명이, 저 포함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대전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창업을 하신 우리 이사님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직장에 있었다는 건 같이 있었다는 건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같이 뭔가 뭔가 도모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만드시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뭐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서도 카쉐어링,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그 회사에서 직접 대표도 역임을 하셨고요. 다양한 모빌리티 업계에 계셔갖고 이제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높으셔서 사업을 지금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해서 지금 오픈 베타를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 여하튼 뭔가 좀 복수의 어떤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뭔가 배송이나 수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가 연락드리고 이제 한 번도 이런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런 배차나 경로를 생성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이제 연락을 드리고 싶은 곳들이 오토 서비스를 하는 곳들처럼 예를 들어서 뭐 세탁물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수거, 배송하는 곳, 식자재에 그 딜리버리를 하는 곳들까지 이제 다 업체를 폭넓게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보시고 제발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연락해 주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오픈 베타 형태로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회원가입도 굉장히 쉽고 이용하는 절차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얼마나 또 진짜 서비스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은 여하튼 좀 국내에서는 하여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뭐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고 이제 시장을 키워가는 단계인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큰 업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딜리버리 하는 곳이라든가 뭐 라이드 헬링을 하던 곳들이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서비스들은 있지만 크게 아직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셔틀 서비스 같은 곳은 좀 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제 몇 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 갖고 이제 일단 에이펙부터 해외 진출을 그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네. 정도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외 지도 쪽과도 지금 연락을 하고 네. 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글로벌 진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B2B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막 제공하는 곳 중에 뭐 이렇게 크게 성장한 곳이 있나? 예. 해외에서는 일단 비아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네. 회사가 지금 제일 큰 업체이고 네. 거의 그 수십조? 네. 예, 정확한 금액이 좀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거군요. 네, 가장 큰 업체는 있지만 저희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단 이 시장을 열심히 열어가고 있는데 일단 투자는 그동안에 그러면은 일단 회사는 언제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예, 지난 2022년 작년 5월 2일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아,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거군요. 네, 1년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업적인 거나 이런 좀 내세울 만한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설립 이후에 저희 투자는 빅뱅앤젤스에서 그 투자를 받고 팁스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팁스 선정이 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뭐, 신보 네스트라든가, 뭐, 신한 스퀘어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졸업한 이제 IBK 창공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객 회사인 그 금호고속하고 그 경로 배차 최적화에 대한 용역을 마쳤고요. 네네. 지금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수의 그 물류 기업들하고 네. 여객 서비스에 대한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POC 기가 이제 뭐 이런 그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금호고속을 통해서 진행했던 배차 최적화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기존 대비해서 최대는 40%까지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과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기반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고객의 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좀 약간 큰 업체하고 했다는 걸 또 좋아하시니까. 네. 금호고속하고 했다는 거는 금호고속은 원래 이제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네.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냥 노선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네. 그게 뭐 최적 경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런 기존에 그런 거 말고 다른 서비스가 뭔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저희는 금호고속하고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원래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고정된 그런 출퇴근 형태가 아니라 네. 이제 기고커라고 불리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네. 어떤 센터 단위로 이동을 네. 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요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노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다시 해서 네. 새로운 신규 노선을 만들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호고속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량을 이용을 해서 특정 기업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수요 응답형 셔틀버스 비슷한 거를 운영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늘 이렇게 수요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바뀐 수요를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짜줬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하는 예. 게 맞겠네요. 예. 근데 그게 좀 성과가 되게 좋았나 보죠? 예, 거기서 일단 저희가 앞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 노선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최대는 40%까지 이제 그 노선을 네, 줄일 수 있는 네. 효과를 보게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운송비 절감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플롯이 나오게 됐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롯은 이제 대량 배차에 대해서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된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업체들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배차를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저 플롯에 대한 자랑도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동안의 성과, 지금 뭐 사실은
설립된 지 1년 조금 지난 우리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많은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일단 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대표님의 열정이 정말 뛰어나시고,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다가가지는 못하겠는데, 다가가면 뭘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요. 제가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분들도 지금 이렇게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후에 지금 펀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일단 좀, 지금 하고 있는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레퍼런스를 좀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 진짜 뭐 폐기물 업체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 업체도 많은 연락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레퍼런스를 좀 확보한 다음에 올 하반기쯤부터 해서 프리-A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생각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10억은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는 그 마케팅,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지금 저희가 엔지니어가 4명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기술 중심 회사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좀 더 고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진출을 위해서 지금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가치나 이런 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플리툰이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지난 1년간 감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빠르게 그리고 잘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초에 서비스도 오픈해서 지금 다수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이후부터는 이제 유료화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업 도메인이나 아니면 좀 더 확장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력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에게 투자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멋진 회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목적지, 복수의 목적지를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배차를 하고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지금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이 오늘 인터뷰에도 출연해 주셔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또 자랑도 해주시고 해주셨는데, 투자자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이 서비스의 고객이 될 만한 우리 스타트업 고객 대표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